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제미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후 6개월 동안 최대 50억 달러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에너지 기업 SKENS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PPA는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소 중립 활동으로 비용 변동 없이 장기간 에너지를 조달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가 HBM 등 AI 메모리 시장의 미래 전략을 점검하고 메모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및 학계 관계자들과 회동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메모리 생태계 성장을 위한 학계 및 스타트업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파트너십 육성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진이 지난달 말 미주법인의 LA 통합물류센터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로 미주법인 창고 내 풀필먼트 기능 공간은 약 50% 넓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진은 한국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직배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원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진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1타 강사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시 투자스쿨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엇갈린 출발한 가운데 코스닥은 1% 넘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현물 시장에서 다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 오가다 현재 다시 이빨을 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 금액이 4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좀 회복세 보일 수 있을까요? 예. 1차적으로 뭐 지켜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전체 이제 시장의 오늘 흐름 잠깐 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외국인이 4천 계약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 시장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 아직은 눈치 보기 장세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뉴스 부분들이 매수 유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외국계의 어떤 흐름 같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반전이 됐고요. 홍콩 항생하고 현재 대만 각권도 올라주고 있는데 중국 상해하고 홍콩 항생은 좀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뭐 중요하겠죠. 외국인이 곧 방향성을 틀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수 차트는 현재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추세선을 이제 그어보고 이 상단이죠. 상단. 상단 부분에서는 약간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격 조정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이 저는 무엇보다도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약간 폭발하기 전에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에 대한 모멘텀들을 불확실성이 굉장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중요한 건데 트럼프의 어떤 트레이드 부분에서 명확한 주도 섹터의 방향성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간은 좀 애매하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러다가 이 파란색이 이제 21선이 지금 61선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빨간색이 지금 21선인데 저항 맞고 역배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운봉이 떨어지면서 그렇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전체 한번 여기가 전체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알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삼부토건, 일신석재 이런 종목군들이 SG, 그다음에 SY, 와이스, 현재 릴텍 이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알다시피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동양철관이라는 종목군도 오늘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동양철관 자체도 사실은 이 동해가스 관련된 그런 이슈적인 측면도 있고요. 남북러 가스관 공사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올라주고 있고요. 우리 기술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K바이오, 그다음에 국제약품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바이오는 수렴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별적으로는 SDS 중공업이 이제 피인수 관련된 부분에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그동안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실제 어떤 대북 정책을 이제 펼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저평가를 해소하는 국면에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의외의 다크호스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면은 현재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잠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했다시피 특징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갭상승 음봉인데 오늘 17% 갔다 밀려지만은 이격 조정 보이고 가고 장중 오전에 고점을 보이고 종가상에 빠지고 다시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모나형평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약간 후발주인데 짝짓기 매매로 좀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크게 올랐던 삼부토건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삼부토건도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부분인데 이 건설주의 이제 저평가적인 요소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하고 같이 이제 짝을 지어서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이적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좀 있었죠. KNX라는 종목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요소, 2차 전지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는 뭐 트럼프 정책 약세로 보지만은 테슬라 CEO하고 인맥 관계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로 바뀔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INX 같은 경우도 현재 온통형 CID 쪽 현재 부품 쪽이죠. 그래서 상신 EDP나 실행 SEC 이런 종목군들하고 같이 연기를 해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특별하게 이제 준비한 시황 포커스는 중소형주 장이 도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의 이제 포커스 부분들은 증시 포커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사업 게임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팔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부분 브로드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SMC, 나이키 이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TSMC, 브로드컴 아주 유명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S&P가 대형주를 대표를 하고 러셀 2만은 이 중소형주를 대비를 합니다. 지수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또 영업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 계속 미국이 됐을 때 미국 대형주 실적을 보더라도 현재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준 것이 이제 대형주 특징이었다. 그래서 대형주 랠리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특징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국내 코스피의 대형주의 어떤 흐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가 먼저 좀 치고 올라오고 중형주나 중소형주는 힘이 없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이 말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도 금리 인상이 계속이 진행이 된 쪽에서는 강자가 수익을 많이 남기게 돼 있습니다. 대형주가 당연히 많이 남기게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보더라도 기준금리하고 코스피 대형주 영업이익 추이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가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대형주.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의 매기 미국은 러셀 2만 지수적인 측면하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이죠. 그래서 이제 테마적인 요소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어떤 그 테마적인 요소가 돌아야 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다시 말해서 지금 수혜주로 떠올라가는 종목이 또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테마가 좀 돌고 있죠. 밸류업 쪽에 어떤 흐름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두 번째 부분하고 뭐 전기차 부분, 그다음에 방산, 바이오, 원전 이런 어떤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 경협이라는 어떤 코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남북 경협은 실제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밸류업 때문에 한 번은 시세를 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황 시간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떠오르는 종목들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관련주 철저하게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관련주 안에서 재건이나 건설, 가상화폐 쪽 오늘 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멘트를 하기도 했죠. 가상자산 사업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앞서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는 23일부터 거래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증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 등 관련주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 종목들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부분들이죠. 이제 비트코인의 또 흐름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비트코인 차트의 모습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그려져 좀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태동된 계기가 현재 현재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태동이 됐던 그런 요인이고. 이게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 트램프의 어떤 모멘텀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꾸준하게 더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쪽의 흐름들도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 최근은 굉장히 많이 급등을 좀 해줬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들도 봐야 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군들, 전자결제 테마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가상화폐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아마도 세 개 현재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네. 이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현재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만들었던 시바이누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좀 보지 않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가상화폐 쪽 짚어주셨는데 이런 가상화폐에 연결돼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강하고요. 우리기술투자도 5%대, KPM테크도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20%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역시나 독보적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예, 갤럭시 머니터리를 시황 시간에 특징주 시간에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우리기술 투자 네, 우리기술 투자. 네. 그다음에 가상 결제 테마는 현재 갤럭시 머니터리 얘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두 개 정도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 결제 테마도 마찬가지로 단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별도의 어떤 코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오늘 단날 같은 경우도 이제 갭상승에 약간 아랫꼬리를 달았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짚어봤습니다. 관련 종목들 꼼꼼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수혜주 안에서 현재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쪽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 17일 체코 원전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죠. 혹시나 결과 발표가 밀리지는 않을지 또 재료 소멸로 끝나진 않을지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것이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탈리아가 10여 년 만에 원전 재가동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호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주가는 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 그제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오늘 많이 빠졌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원자력 발전에서 성광밴드, 태광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이죠. 하이로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군들, LS 리액터링은 워낙 유명하죠.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쪽도 굉장히 유명한 어떤 3대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하게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기술, 그다음에 부분들이 한전기술하고 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부분이 한전산업하고 같이 한전의 이제 계열사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죠.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이제 약간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아직은 좀 횡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하고 나서 한 번 더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조정이 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산의 에너비티는 모든 에너지의 만능 테마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방이 간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정이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 방면에서 모멘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전략 세워서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는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월 CPI가 증권가 예상을 밑돈 것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탰는데요.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해당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변동성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런 가운데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세계 최초 임상 일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부분들 짚어주실까요? 예, 많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코스피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수혜주죠.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 방산 원전, 남북 경협주 날고 2차 전지 약세다 하는 어떤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부분들.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이 조선 업계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바람, 트렌드 여기에 대해서 해양 SMR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이오, 뜨거운 바이오, 비만 치료제의 재응 변경,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피격 후폭풍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2차 전지는 약세일 거라고 보지만은 테슬라의 인간관계 요것 때문에 계속해서 쇠주로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 뉴스의 내용을 보시면은 보안, 방산, 전통 에너지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트럼프의 정책 관련 쪽으로 떠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 이게 하반기의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를 다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스타일은 약간 좌충우단하는 스타일이죠.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것이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하고 협상 빅딜이 좌절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현재 대결에서 아직 현재 최종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제 분리를 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나의 친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우호적인 우크라이나한테도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러시아한테 우호적이고 뭐 이런 쪽의 어떤 빅딜을 성사를 시키면서 중국을 굉장히 많이 고립화시킬 수가 있고 또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분리시켜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 그 중에 이제 대장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를 소개하는 것은 일단 시총이 크다. 그다음에 밸류업 어떤 프로그램에 맞다 하는 것이 어떤 유효하기 때문에 또 현대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몇 년 전에는 그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가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 뭐 이런 말도 떠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대형주 스타일. 중소형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부동산 자산인 아난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당선이 됐을 때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초미의 관심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는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거의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2%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죠. 어차피 될 거 미래서 선제적으로 하겠다 하는 뭐 바이든의 압박일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서 건설, 태양광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많이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미국의 그 경기 성장률 그다음에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서 3%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 인플레이션도 2%에서 3%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2%, 3%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려갔으면 다 됐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해외 수주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요. 네옴시티에서도 뭐 잘 나타냈던 부분인데 코롱 또 대기업 그룹사 쪽에 해당이 되고 하는 코롱 글로벌이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에서 한번 크게 튀고 조정을 보이고 완만한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0일, 60일 수렴 그다음에 60일 주기 사이클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금리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가시화가 되면은 좀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이슈로 보면은 글로벌 선도 SMR과 동맹 맺은 K조선. SMR은 소형 원전인데 무슨 소리냐? 왜 조선하고 합자가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부유식, 해양 부유식 SMR이 된다. 육상에서만 소형 원전을 한 것이 아니라 해양 또 부유식 뭐 이런 쪽으로 되는데 좀 더 이게 발전이 되면은 뭐냐면은 SMR을 대형 선박에다 장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현재 연료를 넣으면은 30년 동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까? 이런 부분이 되죠. 근데 실제 그게 상용화 됐느냐 이렇게 의심하는데 핵잠수함 전부 다 소형 SMR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한다는 개념이 되죠. 육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소형 운전을 아예 어떤 짓는 것이 아니라 트레일처럼 트럭에다 싣고 이동식으로 만들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기술이 발달될수록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형 선박은 전부 다 원전으로 가는 세상 또 엔진 이런 부분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전력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SMR 쪽으로 거의 돌아간다. 그래서 원전도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두산 NLBT밖에 없습니다. 대장주는 물론 이제 테마적으로 어떤 중소형주가 또 순간적으로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동고동락을 좀 해야 되면은 약간 대형주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금도 시중에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개인이나 기관이 또 수급도 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종목이 아니면은 대형주, 대장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것이 두산 NLB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한 일주일 이상 좀 빠지고 있지만은 반짝했다가 빠지고 있지만은 다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하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나오면 대박. 세계에서 첫 붙이는 비만 치료제 개봉 박두. 이게 예를 보시면은 아무리 이제 주사제, 과거에는 유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맞으러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맞아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안 맞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 된다니까 그때부터 인기가 급상승을 해주고 있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된다는 것도 나와주는데 바늘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붙이는 어떤 패치 형태, 파스 형태로 나오면은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또 다른 빅뱅이 될 수가 있다. 요게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4가지 살펴봤는데요. 이에 따라 어떤 테마들 연동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자 오늘 마지막에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야기했다시피 붙이는 현재 비만 치료제. 마이크로니들. 네. 예, 그러죠. 마이크로니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북경협, 건설, SMR, 마이크로니들 4가지 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이 마이크로니들이 앞으로의 새로운 약물 전달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초미세를 말하고 니들은 이제 바늘을 말합니다. 이게 초미세 바늘이라는 뜻의 개념인데 제약 바이오 업계의 핫 아이템으로 부상이 주고 있다. 왜 부상이 되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머리카락 3분의 1 굵기, 그다음에 길이는 1m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점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겁니다.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화장품 또는 현재 화장품까지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까지 붙이는 백신이죠.
여기까지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한참 이제 부상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사제 대용으로 마이크로니들이 현재 대중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마이크로니들의 이제 개념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이게 약간 이 핀 같은 거죠. 이렇게 약간 진피층에까지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니들 자체가 약물이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약물 전달체 기술 서서히 방출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니들의 종류는 많지만은 이렇게 핀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약물이란 거죠. 이렇게 진피층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죠, 약효가.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 그 코로나가 걸렸을 때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주사를 전 국민 일시에 맞을 수 없잖아요. 또 가기도 어렵고. 근데 붙이는 파스 가까운 또 병원은 또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가까운 약국에 파스처럼 붙이면 됩니다 하면은 어쩌요? 한날 한시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오가면서 약국 가다가 출퇴근하다가 다 사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주사 투여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3달 걸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거다. 이게 화장품,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이런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니들의 장점은 알다시피 투여의 용이성, 통증 감소, 빠른 회복력, 약물의 조정 가능, 뭐 굉장히 좋은 뭐 그런 부분이 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게 이제 미용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미용 가면은 마이크로니드를 이용한 어떤 피부 미용 제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패치를 붙이면은 피부 진피층에서 있기 때문에 피부 진피층에 어떤 까지 약물이 침투가 되고 피부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단순한 레이저 방식, 고주파 방식 플러스 마이크로니들 방식 이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고온을 결합한 자극을 주게 되면은 피부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뭐 치료, 기미 잡티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만능인 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 치료제에 쓰이는 마이크로니들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패치같이 좀 생겨서 뭐 이런 데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하게끔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약물의 제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 근데 어디 업체에서는 위고비를 주사제로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위고비 약물을 가지고 마이크로니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조만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되느냐? 절대 안 되죠. 임상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임상도 이미 이 성공한 임상이기 때문에 임상 가능성이 성공할 확률이 많겠죠. 제형을 바꾼다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뭐냐면은 약물의 제형을 바꾸는 겁니다. 먹는 것을 주사제로 한다든가 주사제를 먹는 걸로 한다든가 또는 또 주사제를 현재 정맥용에서 피하 지방층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패치로 한다든가. 근데 가장 상용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또 쉬운 부분들이 패치로 하는 것들이 가장 그 빠른 부분이죠. 누가 주사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테마의 핫 아이템으로 부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테마 마이크로 니드를 짚어주셨는데요. 주사제 대용으로 고통 없이 약물을 주입할 수 있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테마들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예, 마이크로 니드를 하고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 근데 대형주는 아직 이 시세 연동성이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고르자면은 두 개 있습니다. 신신제약하고 라파스란 기업 두 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신제약 하면은 파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보통 첩부제라고 합니다. 파스류. 파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패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신신제약이 경피형, 그러니까 피부 쪽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한 것도 개발을 당기고 있죠. 그래서 신신제약이 이런 경쟁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 근데 시세는 그 작년 초에 한번 반짝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은 거래량도 없이 조용하고 있지만 시총이 또 가볍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돌면은 또 쉽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라파스는 최근에 며칠 전에 특징주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리지널 그 현재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고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좀 해왔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에 대한 임상 일상을 대원제약과 함께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현재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이크로 니들 제조 기술을 하고 대원제약과 함께 비만 임상 일상 제형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폭발을 하고 있다. 이제사 이제 빛을 발하는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신제약과 라파스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굉장히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거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 뽑아주실까요? 예, 라파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자, 라파스라는 종목은 오리지널 마이크로 니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고요. 또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니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에서는 몇 시간씩 걸리는죠. 근데 이 업체에서는 단 5분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마이크로 니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게 점액처럼 약물을 똑똑똑 떨어뜨립니다. 양쪽 면을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점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잘 마르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게 관련된 전체 공정에 대한 확실한 그 특허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니들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처음 보셨죠?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맥칠 액체를 양쪽에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라파스에 관련된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드름에 관해서는 너도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약물 전달체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된 또 제형을 변경해서 알츠하이머나 이제 나이 드신 분, 또 치매이신 분, 먹는 걸 깜빡하잖아요. 매일 챙겨 먹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파스 일주일 동안 붙이고 간호사나 이게 보호자가 붙이고 뗐다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백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라파스가 당연히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장주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자. 다만 지금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잠잠해지면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라파스를 대장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파스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했고요. 또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한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파스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으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픽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히든 종목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이크로 니들 네. 과연 라파스를 능가하는 재료가 종목이 있을지 네, 궁금하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히든머니 부분은 모멘텀은 뭐냐? 이것도 마이크로 니들만 하는데 이것만 하지는 않고요. 창상 피복제나 지혈제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인상 파이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매출의 지속 증가는 실적 우량주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파스가 왜 지속적으로 꼬꾸라지고 이제 급등해 주냐? 바로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그런데 유해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붙이는 시트 타입, 바르는 연고 젤 타입 하면서 창상 피복제 관련된 각종 제품을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되는데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니들도 붙이는 거기 때문에 피복제약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임상 상용화 계획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이미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쪽 출시 좀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은 앞으로 조만간 임상을 거쳐서 출시한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유럽, 아시아, 북미, 특히 이제 북미 쪽의 매출액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그 현재 매출에 대한 어떤 그 현재 네트워크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어떤 제품의 다각화 포트폴리오가 완전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글로벌적으로 서서히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우상향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니들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니들만 독보적으로 하지는 않아서 라파스보다는 파급력이 좀 적겠지만은 다양한 어떤 안정성 가지고 마이크로 니들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매출액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겸비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종목명 힌트는 세자입니다. 세자이기 때문에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세자인데 앞자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T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T머니 아니냐? T머니 아닙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라파스를 능가하는 위력이 예상되는 만큼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전략과 이슈, 테마, 그리고 공략주까지 살펴봤는데요.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의 훈풍 받지 못하는 코스피, 코스닥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남북 경협, 건설, SMR, 마이크로 니들 쪽 살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